네, 필러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얼굴이 노안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오셨는데, 다음 케이스는 이마 필러인데요. 코 필러 하신 분인데요. 눈밑 필러 케이스인데요. 눈밑 필러도 많이들 고민하시고, 네, 필러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얼굴이 노안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오셨는데, 제일 눈에 띄는 데가 얼굴 윤곽선 자체가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옆볼 부위가 많이 꺼져 있으시고, 눈밑이랑 앞볼 부위가 좀 평평하게 꺼져 있고, 팔자 쪽도 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필러 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선이 이쪽이 좀 뭉툭해 보이기 때문에 턱끝 시술을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옆볼에 한 2cc 정도, 평균적으로는 옆볼 부위는 한 2cc 정도가 많이 들어가고요. 많게는 뭐 3cc까지 들어가는데 이분은 2cc, 그리고 팔자 부위에 1cc, 그리고 앞볼 부위에 1cc, 그 다음에 턱끝 부위에 1cc, 그래서 토탈 1, 2, 3, 4, 5, 6, 7, 8, 9, 9cc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보시기에 9cc 하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근데 이분은 9cc를 넣고 굉장히 만족한 케이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더 동안의 얼굴 형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마 필러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썹 이쪽이랑 가운데 쪽이 가장 좀 꺼지는 부위라서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매끈하게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마 필러를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쪽 1cc, 그 다음에 이쪽 1cc, 그리고 눈썹이 반대쪽 1cc에서 이분은 총 3cc가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상담하거나 했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가운데 쪽이 좀 많이 넓게 이렇게 패여 있으셔서 4cc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필러를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조금만 넣어보고 다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3cc를 넣은 상태고요. 3cc를 넣었더니 요 미간 쪽이랑 가운데 부위가 조금 아쉬운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리터치를 하러 오셔서 결국에는 1cc를 더 넣으신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리터치 후 사진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마 필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3cc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과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 요 울퉁불퉁한 윤곽선이나 라인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또 보겠습니다. 코 필러 하신 분인데요. 남성분들 코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요 콧대 자체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코끝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쪽 부위를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코끝을 같이 좀 살려서 코가 조금 더 남성적으로, 아니면 여성분들도 좀 더 오똑한 코가 될 수 있게 필러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코 필러 하실 때 이제 걱정하시는 부위는 이쪽이에요.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특히 여성분들이 약간 아바타 느낌이 나는, 좀 남성적인 느낌이 나실까봐 여기 코 필러를 좀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시술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쌍꺼풀 라인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선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도 그 라인을 따서 이렇게 채웠기 때문에 시술 전에 비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코가 많이 오똑하게 올라가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필러 같은 게 좀 특이한 게, 요 필러 들어가는 부위가 여기까지는 코뼈가 차지하고 있고 아래쪽은 연골 부위예요. 그래서 필러만으로는 연골 모양 자체를 많이 변형을 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코끝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코를 올려주는 실을 같이 넣어서 코끝을 좀 더 세우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케이스를 또 보시겠습니다. 눈밑 필러 케이스인데요. 눈밑 필러도 많이들 고민하시고 오시는 부위세요. 눈밑이
요 부위가 이렇게 꺼지면서 특히나 눈 밑 지방이, 이분은 눈 밑 지방도 같이 좀 동반이 돼 있으신데 이 부위를 채우게 되면은 그늘져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좀 매끈해지면 훨씬 좀 어려 보이면서 인상이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필러를 잘 시술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좀 까다로운 부위이기도 해요.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이 조금 동반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은 탄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탄력이 떨어져서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도 한데 그래도 필러로 적당량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탄력이 떨어져 있으셔서 아이올세라를 같이 좀 해드려서 탄력을 좀 개선을 시킨 다음에 필러를 해서 좀 만족스러워 하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이상 실제 필러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부위들이에요. 뭐 이마, 팔자, 눈밑, 턱끝, 볼 이런 데가 좀 필러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위들인데 요즘에는 사실 필러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으시고 부작용이나 필러가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합한 필러를 잘 시술했을 때 또 필러만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술도 없는 게 바로 필러만의 장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때는 일단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고민을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필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필러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도 한번 필러 해보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먼저 상담 받아보시면은 과연 본인 얼굴에 적합한지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만족할 만한 시술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우다 김선생 김세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